돌아온 정치 여담 야담도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분들이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 오랜만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석대변인으로 상당히 바쁘셨는데 수석대변인을 그만두셨던데요? 그렇습니다. 221일 수석대변인을 하고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사직을 했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경선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이, 민주당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경선 관련한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후보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현장에서 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앞길이 깜깜합니다. 깜깜하고 좀 막막하고, 그래서 좀 어서 빨리 또 좋은 일로 우리 당이 좀 심길치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라디오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 함께 했을 때보다는 훨씬 꾸미셔서 그런지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자, 최선호 의원.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마감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그것 두고서 이거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어떤 상황입니까? 기강을 잡겠다고 그래서요. 지금 굉장히 징계라든지 이런 일로 기강을 잡기 위해서 징계가 많았는데도 지금 계속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 6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4시간을 더 줬습니다. 근데 역시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오후 3시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좀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 쪽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시부터 있을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발 더 나갈지, 아니면 봉합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선택이 나올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는 했는데, 배현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법원이 배현진 의원이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을 때도,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는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으셨고요. 당대표께서 지방선거 승리가 본인의 정치적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고원들을 경청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된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원론적인데, 자, 이제 관건은 그러면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윤석열 어게인과 절연하는 문제, 당의 노선을 새롭게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격론이 벌어질 것이냐. 지금까지는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큰 기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분위기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대안과 미래 측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토론을 좀 요구했고, 그렇지만 의원총회에서 입틀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별다른 큰 파장이 없이 잘 끝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라 하더라도 사실상 지난번과 큰 차이 없는, 그냥 말만 몇 마디 나오고 마는 어떤 뚜렷한 전환점이나 어떤 뚜렷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그런 식의 생색내용 의원총회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오세훈 시장으로서 이제 의원총회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는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게 심각한 상황이냐면, 공천 접수 마감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지 않는 조건으로 당의 노선 전환을 요구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끝장 토론을 해달라라고 해서 끝장 토론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노선 전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노선 전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간을 하면서까지 또 공수 신청하는 것도 좀 모양이 빠지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노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불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많은 정치적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지금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정말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 오늘 3시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는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 후보를 모으는 이 경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출마가 거론됐던 현역 의원들 나경원 의원, 신동우 의원도 SNS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최선호 의원, 네. 안철수 의원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힌 것 같지는 않은데 안철수 의원도 좀 부정적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자리 도전하는 현역 의원이 없다. 이것도 국민의힘의 현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기자들이 오세훈 시장 측의 연락을 계속 해보고 있을 네.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중대 결단을 할 수도 있다. 당의 노선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중대 결단이 뭐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걸 지금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현장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네. 결의안이라도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의안. 그러니까 전륜 결의안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글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그대로 시장 출마를 하겠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 해보나 마나니까 난 출마 안 한다. 불출마하고 오히려 당을 바꾸는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25개 있죠. 또 뭐 기초의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 일부에서는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도 당신이 나가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읍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당하게 결의안을 알리바이 삼아서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이렇게 당은 당의 길로 가고 네. 후보는 후보의 길로 가겠다. 만약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라면 이게 또 다시 후폭풍이 불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그 중대 결단이 뭔지 그 의총에서 뭐가 나와야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현재로서는 아직 좀 불투명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들려오는 얘기는 뭐 결의안 얘기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원총회 결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총의를 모았다. 하나,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한다. 윤석열 어게인 주장하는 세력과는 단호하게 이제부터 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모았다. 뭐 이런 결의안 정도는 나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현역 시장들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승산의 가능성, 그러니까 도전하는 정신. 이게 민주당은 사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엄청 도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현상을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재작년 12월 3일에 불법 비상계엄이 났을 때 온 국민이 생방송을 보듯이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짧은 시간에 정리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윤석열의 거센 저항에 의해서 이듬해 4월 4일까지 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국민은 불안과 불면의 밤을 보내고 대한민국은 갈라졌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또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1심 선고까지 그 1년의 시간을 또 거치면서 왔는데 여전히 윤석열의 영향력은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1야당의 저 내홍 사태의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 내부의 내용을 떠나서 이 선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택권, 민주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선택권마저도 빼앗는 이러한 어떤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리하면 윤석열의 좀 절연 문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직도 제1야당에 들이고 있으면서 국민의 민주주의 선택권, 기본권을 빼앗고 있는 이런 모습을 아직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당내 중진들, 최선호 의원, 예. 국민의힘 당내 중진들이 전하는 특히 인천을 지역구로 두는 윤상현 의원은 그 탄핵 전국 속에서 뭐 탄핵
반대를 외쳤던 네.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정치인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신청 관련해서 왜 선수를 당이 발목을 잡고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이런 중진들이 전하는 현장의 분위기도 당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장 나가 보면 지금 민심이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김미애 의원, 이제 부산 쪽 의원들도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 빨간색 점퍼를 입고 밖에 나가서 지금 돌아다니기 힘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관련해서 아마 저희 그래픽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런 목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장동혁 대표도 못 듣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를 비판하려면 직을 걸어라. 직을 걸고 날 비판해라. 그러면 전당원 투표 붙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만한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제 후보 등록하지 않은 게 그 장동혁 대표의 말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받아치기가 나온 거죠. 그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당장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야유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안 될 선거에는 안 나가는 게 오세훈 정치라고 야유를 보냈어요.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좌충우돌이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누구 한 명이 돌파할 수 있는 상황 같이 안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 혼자서도 안 되고 한동훈 전 대표 혼자서도 안 되고 당 안에 있는 뭐 유승민, 뭐 안철수, 당 밖에 있는 이준석,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판이 뒤집힐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좀 각계약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마치 반대편에 있는 진보 진영에 있어서 이해찬 총리가 했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서 뭔가 이렇게 판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보수 쪽에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좀 상황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가 뭐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상황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답답함도 많으실 텐데 장동혁 대표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지방선거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지원 유세 다니는 그림 속에서 치러질 것이다. 아니다.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장동혁 대표 보이는 데가 많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또 하나. 장동혁 대표로는 지방선거 치르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사령탑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제로 우리 서울 분위기도 그렇고 대부분의 후보들은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오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의 분위기도 대부분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셨던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큰 기대와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이모저모 해봤습니다만 계속 그게 잘 좌절되었고 그래서 오직했으면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우리 당내 가장 큰 개혁파 모임에서도 네. 지난주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져라 하고 사실은 손절선언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다 끝나갔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리더십의 교체의 가능성 이 부분이 지난 주말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불출마를 연상하는 듯한 공천 미접수 사태로 지금 다시 불거진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불씨가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누구 한 명이 각계약진 싸울 게 아니라 당이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 개혁과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힘을 합쳐서 한번 단일 대우로 힘차게 싸워보자라고 하는 마지막 아마 계기가 오세훈 시장의 이번에 공천 미접수로 지금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의원총회 결과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는 대부분의 클리셰가 있습니다. 몇 명이 항상 하던 이야기 나가서 하면 뒤에 중진들은 팔짱 끼고 들여다보고 예. 마지막에 이상 없으면 그냥 진행합시다 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오늘도 또 현역 의원들이 아닌 최고위원들이 의원총회에 함께 할지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만 예, 참석할 것 같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오세훈 시장의 사실은 끝장 토론 의원총회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예. 수용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별다른 변화 없이 별다른 극적 전환 없이 끝나버리면 다음은 오세훈 시장한테 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선의 전환 없이 덜커덕 또 후보 접수하기도 사실 민망하고
그렇다고 후보를 완전히 포기하면서 손을 떼는 것도 패배할 것 같으니까 발을 빼는 게 아니라는 또 일각의 또 비판을 또 직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걸 거면 이번 의원총회에서 단순한 결의안 정도가 아니라 당론으로 채택을 하는 최종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사실 의원총회거든요. 그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해서 비밀 투표를 해서 찬반 투표를 붙이든 말든 해서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윤어겐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정해주면 그 당론이 결정되면 장동혁 대표도 그 당론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퇴를 요구하는 셈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론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찬반 투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지든지 오세훈 시장이 결단을 내든지 저는 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4년 전에 민주당 상황, 4년 전에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이 지방선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고 아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이광재 의원, 당의 요청에 따라서 현역 의원직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강원지사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 낙선한 대선 후보에게 양보를 하고 본인은 의원직을 던지고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어요. 물론 두 사람 다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래도 이렇게 4년 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워낙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와 같은 고향에서 정치를 한 또 친한 사이 아닙니까? 지역구가 붙어 있습니다. 예. 붙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하죠. 예. 아주 친하고 대표가 되신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었었죠. 그때 제가 대표가 되시는 날도 만나서 여쭤봤는데 그때는 좀 잘하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3번이나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마지노선이 있다. 이 후발주자로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강성 성향을 띠면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한 그 때문에 됐는데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지 마지노선이 있다. 그것이 언제냐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윤석열 면회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저하고 이야기할 땐 그건 안 할 것 같았는데 그 선을 넘었어요.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제1야당 대표에게 조언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충청권 기자님들이 가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그 결론을 저에게 또 얘기를 전해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당내 기반이 없다 내가 영남권 의원으로 가득 차 있고 충청권 의원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나는 1.5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당내 기반이 없어서 당 밖에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충청권 기자들이 전해준 장동혁 대표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는 어차피 윤석열로 인해서 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 판단을 냉정하게 하고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그 이후에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밖의 기반을 차곡차곡 나름대로는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장동혁 대표가 어떤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당 대표가 된 것은 좋으나 그 기반이 결과적으로는 강성층에 기반했다. 이런 것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우리 김근식 교수 말씀과 동의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될 거다라는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을 두고 오늘 의원총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야말로 격론이 벌어져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노선을 정하게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이진 않는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국민의힘 관련 소식 더욱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동시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가 한마디로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 노선 정상화가 먼저라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벽에 4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촌극이 떠오릅니다. 형태만 다를 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선도 없고 방향도 없고 구심점도 없습니다. 이 정당은 보수 진영을 재건할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차례입니다.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주말에 부산을 찾았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수 재건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수 재건을 하겠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보수 재건을 하는 게 보수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보수 재건이 돼야만 대한민국의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그래야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표는 그거고 보수 재건은 그 과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 모두 들어봤는데요. 김은식 교수님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한때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대구 방문에 이은 부산 방문, 어쨌든 많은 기자들은 지역구,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어떤 지역구를 찾고 있는 하나의 과정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가들은 그렇게 볼 수 예. 있죠. 왜냐하면 장소가 또 장소니만큼 대구나 부산을 방문했다는 이유에서 보궐선거 자리에 가능성이 있는 곳을 좀 민심을 타진하려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진정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상황이고 제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명된 당밖에 보수 지도자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의 진영에 가장 큰 지지자와 재원을 가진 또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당 밖에서 저렇게 틈나는 대로 민심을 경청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 스스로의 깃발들을 가지고 있으려는 노력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대로 서울시장 공천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지금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고, 이준석 대표는 또 당 바깥에서 이제는 국민이 국민을 버려야 한다고 또 강하게 또 자기 이빨을 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또 당 바깥에 저렇게 지역을 돌면서 본인의 세력들과 지지층을 규합해서 보수 재건에 싹을 틔우고 있단 말이죠. 저는 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데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문제죠. 결국은 장동혁 대표라고 하는, 사실은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 노선에 대해서 대놓고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입 다물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서워서도 그렇고 아니면 눈치를 봐서도 그렇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규합해서 단 하나의 깃발 아래 온 세력이 다 모여서 진짜 보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윤 어게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갈 것인가를 선명하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수 정치권의 또 다른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연대와 통합,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손을 잡을 만도 한데 그런 모습보다는 각계약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